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반 대학원 학교 선정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 올린 특수대학원 학교 선정 노하우라는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일반 대학원 학교 선정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시작 전에 부탁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경계열을 포함한 인문 사회계열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열이나 다른 계열의 분들은 오늘 영상의 이야기들을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계열 관계없이 해당되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학교마다 전공마다 다르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대학원은 완전하게 학업을 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진학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일반 대학원은 목적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고 공부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런 본질을 망각하고 그냥 무조건 학교 이름, 무조건 명문대 이런 데만 진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원은 상당히 냉정한 곳이고 상당히 현실적인 곳입니다. 지금부터 좀 자세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일반 대학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고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학교 이름값을 따려고 가면은 정말 한 학기도 못 버티는 경우도 정말 많고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운 좋게 자신의 학업의 수준, 학업의 레벨보다 더 높은 학교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입학해도 소용이 없는 게 수업도 못 따라가고 특히 논문을 쓰잖아요, 일반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은 계열 관계없이 논문이 필수입니다. 특수대학원은 한 학기 정도 더 학점을 이수해서 논문 없이 졸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대학원은 계열 관계없이 논문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학업 수준을 넘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수업도 제대로 못 따라가고 논문 통과가 안 돼서 졸업도 못하고 석사 수료 상태로 남습니다. 그런데요, 석사 수료가 되면은 여러분이 사회생활에서 아무것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아무것도 써먹지 못하고 나이만 먹게 되는 거죠. 참고로 박사 수료는요, 그래도 대학이나 전문대 출강도 할 수 있고 써먹을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수료는 뭐냐면은 박사 과정의 모든 수업은 다 이수했지만 아직 논문을 통과 못한 상태가 박사 수료입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가끔 졸업을 못하고 다시 말하면 박사 학위 논문이 통과가 안 돼서 그냥 박사 수료 상태로 머무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출강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만큼은 못하겠죠. 박사 수료는 이렇게 나름대로 써먹을 곳이 있지만 석사 수료는 정말 써먹을 곳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한마디로 대학원 생활 실패했다 이렇게 인증만 남기는 거지 어디 이력서에 기재하기도 좀 애매하고 여러분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대학원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특히 제가 왜 완전하게 학업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을 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 대학원에서는 교수님들이 일반 대학원 학생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 교수님, 우리가 학부 때 보았던 대학교 4년 동안 보았던 교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인자하고 또 관대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반 대학원에서 만나는 교수님, 그야말로 똑같은 교수님인데도 왜 이렇게 학생들에게는 엄격하게 대하고 실수하고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적을 할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수님들은 학부생이나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비중이 큰 분들은 아니에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수업만 잘 이렇게 티칭 하시면은 되는 이제 이제 그런 상대인 거죠, 한마디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수업 준비 열심히 해서 수업 잘하고 오면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학부생이나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그러니까 인자하고 관대하죠. 하지만 일반 대학원생들은 어떠냐면은 그야말로 교수님의 본업인 그런 학문, 연구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때로는 함께 공동 작업도 하고 공동 연구도 하고 다양한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못 이해하고 못 따라가고 이런 거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부 시절에는 조그만 화도 내지 않았던 교수님이 일반 대학원 학생에게는 아주 면전에서 아주 싫은 소리를 팍팍 하고 싫은 내색도 팍팍 하시고 뭐 심한 경우에는 다 보는 데서 막 지적도 하시고 그러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 이제 대학원 수업이라든지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랩실에서 같이 뭔가 공동 작업이나 공동 연구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학생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혼자서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혼자서 잘 못 쫓아가요. 예를 들어 뭐 코딩을 짜오라고 이렇게 좀 과제를 던져줬는데 혼자만 코드를 못 짠다든지 뭐 다 이해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시각화 이런 걸 못한다든지 뭐 통계 분석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영어 아티클이나 영문 자료를 던져줬는데 혼자서 막 해석을 못하고 수업 시간에 뭐 어버버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숨 나오는 거고 이런 학생을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나 이런 학생을 끝까지 지도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게 논문을 쓰는 과정, 논문 지도까지 영향을 주는 거고 결국에는 교수와 학생 간에 엄청난 트러블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은 그 학생 입장에서는 대학원 생활 전체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인생이 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학원은 절대로 욕심만으로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목표한 곳보다 약간 아래 학교의 일반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 사례들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조언을 많이 드리는데 처음에 입학할 당시에는 저에게 대표님 입학은 덕분에 잘 했는데 조금 더 준비해서 조금 더 높은 대학원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라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한 학기 정도만 다녀보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대표님 저 지금보다 조금만 해도 높은 학교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고 저한테 와서 인사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대학원은 현실이에요.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이런 그 학문적인 베이스, 학업적인 능력이나 역량이 아주 냉정하게 평가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만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의 끝은 없잖아요. 사람은 욕심대로 하면 우리 하버드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문제도 풀어야 되는 거고 이해도 해야 되는 거고 뭔가 결과물로도 만들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그냥 욕심이나 생각처럼 팍팍 되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학부를 갓 졸업한 그저 20대 30대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젊은 청년 세대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대학원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게 자신의 실력이 평가되는 곳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만으로 진학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였던 학교보다 약간 낮추어서 진학하는 것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교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대학원은 특수대학원처럼 학교 이름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 이름은 여러분이 논문도 통과되고 무사히 졸업했을 때 덤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이고 부산물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이 정도 레벨 이상 학교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그런 학교들 있죠. 웬만큼 좋은 학교들. 그 정도 학교 안에만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여러분이 잘하시고 거기서 인정 많이 받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좀 그런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다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상위권 대학에 가야만 해.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상위권 대학원의 진학을 고집한다면 최소 3학년 1학기부터는 스카이대 학부 수준으로 전공 과목을 공부해야 승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특히 대학원 준비하는 분들은 학교 간의 이런 레벨 차이, 학교 간의 수업 차이를 느낄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2000년 이후에는 각 대학 간의 수준 차이가 명백하게 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거가 차이가 나냐? 수업의 난이도, 수업의 진도나 범위, 그리고 수업의 퀄리티 등의 다양한 것들이 계속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게 상위권 대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일더 스카이대나 이런 데를 다니고 있지 않는 분이라면은 스카이대 다니는 친구들이나 지인을 통해서, 도저히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여러분이 현재 다니고 있는 자대 교수님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스카이대에서 배우는 그런 교재라든지 그런 수업 난이도나 퀄리티를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여러분이 다른 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 그들과 똑같은 퀄리티로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 여기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라면은 뭐 토익 뭐 850점이나 최소 850. 뭐 일반적으로 스카이대 대학원 따라가시려면 토익 900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 정도의 원활한 영어 실력, 유창한 영어 실력도 필요한 거고. 이거는 뭐 회화를 한다, 리스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어로 된 교과서, 영어로 된 논문을 주로 봐요, 수업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기본이고 전공에 따라서는 통계 분석, 수학, 코딩 등의 이런 테크니컬한 수리적인 이런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그 아래 레벨의 대학에서, 그 아래 순위 있는 대학에서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스카이대의 대학원을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스카이대가 아닌 그 아래 레벨 대학에서 스카이대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이 매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분들은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거의 학과 수석으로 졸업을 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공부에 소질이 있고 공부에 능력도 있고 나름 자기네 학교에서 인정도 많이 받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대 대학원에 가서 정말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수업도 못 따라가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한두 명, 두세 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어떻게 운 좋게 논문도 통과되고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졸업 후에 진로를 풀지를 못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졸업은 겨우겨우 했을 뿐이지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나 거기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 하나도 못 잡고 그냥 겨우겨우 그냥 졸업만 해서 인생의 진로도 풀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인생에 꼬이고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욕심으로 진학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일반 대학원 생활을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요소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대학원은 공부를 하는 곳이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는 이런 본질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질이 여러분의 진학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진학을 해서도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그 따른 정확한 그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일반 대학원은 학교 이름 같은 욕심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학교와 학과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대학원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이 졸업할 때 좋은 결과들이 분명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사실 정답은 없겠고 또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나는 곧 죽어도 스카이대 갈래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특수대학원보다 일반 대학원은 더 여러분이 따져볼 게 많고 더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정말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진학을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꼭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